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각에서 봤을 때 동북 변방 지역, 우리의 이제 만주 지역 이런데 거기에 역사와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연구 사업을 통칭하는 게 동북공정입니다. 그런데 중국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를 전부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는 연구 프로젝트죠. 중국이 동북공정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입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는 그 지역을 중국의 역사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거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요. 최근에는 김치, 한복, 삼계탕, 이게 다 중국 거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역사 소설가 김진명 작가 무려 10여 년에 걸쳐서 7권으로 된 고구려 시리즈 일부를 완결했답니다. 미천왕부터 소수림왕의 이야기를 7권의 소설로 담아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로 700년 고구려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설가 김진명 작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김진명 작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1993년에 첫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출간하며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첫 소설 출간 이후 역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집필해왔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고구려, 황태자비 납치 사건, 몽유도원, 신의 죽음, 미중전쟁, 1016, 하늘이여 땅이여, 천년의 금서, 사드, 예언, 킹메이커, 직지, 바이러스 X 등이 있습니다. 최근 고구려 시리즈 제7권 동백과 한란을 출간하면서 일부 시리즈를 완결했습니다. 김진명 작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0년 걸리셨어요? 1권을 낸 게 10년 전이군요. 2011년?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이번에 7권째 편? 그렇습니다. 7권째 소수림왕 편이 끝났죠. 그러면 2011년 1권이 나오기 직전에 고구려 시리즈를 몇 권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작하신 건 언제예요? 그게 고구려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미 1990년대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이제 지나쳐버리기 쉽거든요. 근데 동북공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은 서남공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어디요? 서남공정. 그게 뭐죠? 서남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동북공정은 그 오른쪽 위에 있는 만주를 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중국 시각에서 봤을 그렇습니다. 때. 중국 시각에서 이제 위구르 자치구나 티벳 같은 데를 이제 서남이라 그러죠. 중국 서방 서쪽 그렇습니다. 지역.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뉴스에 그 간간히 티벳 승려들이 분신하고 그러면서 독립을 외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수많은 그 위구르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100만 이상 가둬놓고 이제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티벳이나 위구르는 중국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그 강한 그 국력으로 그걸 흡수를 해가지고는 그 민족의 뿌리를 아예 없애는 거죠. 근데 그 서남공정은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위구르 티벳 대상이 서남공정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뉴스가 나와도 전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은 중국 내부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다 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전혀 기울여 주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이 미리 그들의 역사, 문화, 예술, 생활 등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 사전 연구, 사전 연구 작업, 예, 사전 자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도서관과 정부에 다 뿌려놨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전 세계인들은 그것은 중국의 일부일 뿐이다 해서 그들의 주장에 전혀 귀를 기울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과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그걸 뒤엎을 만큼 이건 중국의 일부였다. 애초부터.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자료를 막 퍼뜨렸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오리지널 자료는 다 없애버리고 중국이 그 자체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자료를 전 세계에 퍼뜨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무리 티벳이나 위구르 자치구에서 우리는 다른 민족이고 중국에 강제로 복속되었으며 독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전 세계인들이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해서 그게 이제 서남공정의 성공이 동북공정으로 다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남공정은 훨씬 오래됐군요. 오래됐죠. 오래됐고 예, 이미 오래됐습니다. 일정 정도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성과가 있는 게 아니라 대성공을 한 거죠. 국제사회가 지금 뭐 신장 위구르 지역 언급을 좀 합니다만 인권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지 이걸 무슨 역사적인 문제로 접근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렇죠. 엄연히 다른 독립국인데 지금 뭐 누구도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이 동북공정이 90년대에 그 전개되는 걸 보시면서 그 김진명 작가께서는 서남공정이 떠올랐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칫하면 동북공정도 이제 그렇게 된다. 지금 뭐 상당히 성공을 했죠.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고구려를 써야겠다. 그 생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 동북공정도 동북공정이지만 그 우리 사회 내부의 모습이 참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동북공정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의 고대사, 고조선,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그 정반대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완전히 이 협조 내지는 동조하는 그런 그 문화 분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삼국지입니다. 그 동북공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 침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문화와 역사의 침략인데 그 삼국지하고 같은 시대의 우리 고구려를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삼국지하고 같은 시대의 그 고구려 왕들, 그들의 업적, 심지어는 그들의 이름조차도 전혀 모르면서 그 삼국지의 영웅들은 다 뭐 달달 외고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만 읽고 고구려 역사는 모르더라. 같은 시대가 고구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삼국지만 읽더라. 그렇죠. 중국 역사만 읽더라 오히려. 중국 역사만 읽고 지금에 있어서는 삼국지는 뭐 거대한 문화 산업이 돼가지고 게임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한국 삼국지 사회를 뭐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동북공정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 것을 찾고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역사를 헌납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진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 지식사회가 고조선 고구려에 대한 어떤 더 적극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뭔가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역사학계에서도 사실 좀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시각, 우리가 역사를 보는 시각, 우리나라가 인류사적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걸 이제 우리 스스로 정립하고 알리는 게 중요한데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한 학급을 평가할 때에 그 학급에 쌈자라는 놈이 몇이 있냐 이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학급이 평균 얼마나 성적 뭐 다 해봐야죠. 학급원들 사이가 얼마나 단결. 좋으냐, 그렇죠.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정이 오가고 있고 얼마나 이 문화적인 여러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데
이것을 오로지 그 싸움에 이겼느냐 졌느냐 이렇게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 중국과 일본 같은 그 굉장히 강한 나라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뭐 누가 뭘 침략하고 뭘 이기고 이런 쪽으로 역사를 소설하면 안 되죠. 네. 문화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고 인류 사회에 도움되는 걸 했느냐 이런 각도를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열강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것은 문제죠. 단지 전쟁의 역사가 아닌 문화적인 역사 이런 것까지도 우리 고구려 고조선 거슬러 가서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역사학계는 또 거기도 못 가더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라도 써야 되겠다. 이런 또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걸 90년대에 가지신 거군요. 그게 대단히 컸죠.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한국 사회가 지금 문제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 한국 사회의 그 어떤 가치 체계가 지금 없거든요. 다 분교돼 있죠. 그러니까 다 돈이 제일이다 하고 그쪽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금전만능주의.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금전만능주의는 그걸 타파사에서 타파되는 게 아니고 그 기본적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평생을 의지하고 살 만한 가치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을 때에 그 금전만능주의 같은 게 극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차원의 가치 체계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생기게 돼 있느냐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뭐 약속한다고 탁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오랜 역사와 문화를 거쳐가지고 그 가치 체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안타깝게도 그 가장 근본이 되는 이 그 역사가 다 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역사를 모르죠. 5,000년 역사 그러지만 그 신라 고구려 백제 이전의 3,000년은 다 단군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그건 역사라기보다는 신화다 이런 주장까지 또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예. 뭐 작은 뭐 어떤 형태로든 뭐 아주 엉망이 되어 있죠. 이런 그렇군요. 사회는 올바른 그 문화, 올바른 가치 체계를 쓸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작심을 하고 시작하셔서 이제 제 1권이 나온 게 2011년입니다만 그 사이에 보면 사실 몽유도원 뭐 이런 책도 고구려 역사를 다룬 책 아니었었습니까? 과거에 발표하신 것 가운데. 그렇죠. 그 광개토왕 비문을 전문적으로 쓴 책이죠. 그러니까요. 뭐 꾸준히 작업은 해오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김진명 작가는 데뷔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3권짜리인데 그냥 순식간에 써내려갔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번에 고구려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1권 나오고 7권 나오기까지 10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참 제가 제일 갑갑했죠. 사실은 일필휘주를 휘둘러 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제가 이 고구려를 시작할 때에 이제 저 스스로에게 한 그 다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 소설이 없기 때문에 뭐 걸작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국의 삼국지가 지배하는 이 현실에서 삼국지하고 대적할 만한 소설은 사실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고대를 다룬 소설은 사실 그렇게 기억나는 게 별로 없네요. 그렇습니다. 근현대사를 다룬 소설은 대하소설들이 많은데. 많죠. 걸작들이 많죠. 그러나 그 삼국지가 지배하는 그 우리 과거사 그것에 대해서 이 필적할 만한 소설을 써야 되겠다. 심지어는 삼국지보다 더 재미나게 써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 다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지라는 게 이제 첫 보면은 되게 재미나는 소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지보다 재미나게 쓴다는 게 뭐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부담감이 크셨군요. 아무리 그 책이 늦게 나오더라도 반드시 이 삼국지를 압도하는 소설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역사니까 읽자 이런 것은 작가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요. 내가 재밌게 써야 읽을 것이다. 삼국지보다 훨씬 낮게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간이 그렇게 걸리고 원래 10년이면은 저희 속도로 보면 한 50권은 나올 수도 있는
그러나 그 삼국지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완결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광개토왕이 탄생하기 전의 고구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걸 이제 다져본 거고요. 이제 광개토왕이 2부로 광개토왕까지 나와야 이제 총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몇 권 남은 겁니까? 3권 남았습니다. 10권으로 일단 완성을 하겠다. 예. 네. 1부가 이제 7권이고. 그러니까요. 1부의 제목이 땅을 다지다입니다. 땅을 다지다. 2부의 제목이 하늘을 날다. 하늘을 날다. 예. 광개토왕에 이르러 가지고 장수왕, 이제 광개토왕 시절에 그러니까 저 하늘을 날았다. 고구려의 최전성기거든요. 그런데 역사 소설은 뭔가 그래도 좀 소설은 소설이지만 픽션이긴 하지만 자료가 또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좀 자료가 많이 있던가요? 고구려는 이게 참 우리 역사의 미스터리이자 세계사의 미스터리인데요. 고구려가 그 700년 이상 지속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고구려 자체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돌멩이가 2개 있죠. 하나가 이제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충주에 있는 그 또 조그만 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2 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 역사상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거는 문화 인류학자들이 한번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도 사실 고등학교 때는 고구려의 역사책으로 이문진의 신집이라든지 유기백곤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하고 다 배웠거든요. 그러나 이제 현실에서는 그 이름만 전할 뿐 어디에도 그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고구려의 그 수많은 기록들이 다 없어졌느냐 이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조사해봐야 될 일입니다. 왜 없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고. 밝혀진 바는 없죠. 삼국사기. 짐작은 갑니다. 어떤 짐작이요? 짐작은 가는데 말을 하기는 싫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요? 삼국사기에 좀 있지 않나요? 그 삼국사기는 고구려 자체의 기록이 아니죠. 물론이죠. 뭐 단편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태부족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 의회에서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정치 외교를 위해서 그 과거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구려가 한국의 나라이냐, 중국의 나라이냐 이것을 판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양국에 그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미국 의회가? 미국 의회가요. 그랬더니요. 한국 정부에서 보낸 자료의 양이 두께로 치면은 뭐 두툼한 책 한 권 정도 그 정도를 보냈어요. 중국에서는 이 땅바닥에서 천장까지 되는 그런 자료의 양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고구려를 상당 부분 잃은 거죠. 현실은 참 참담합니다. 중국은 그럼 그 많은 그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대요? 뭘 가지고 근거를 해서? 중국은 그 원래 기록 문화가 굉장히 그 발달된 나라죠. 우리도 그 못지않은 기록이 있었지만 그 다 없어진 거죠.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자료가 없지만 중국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좀 있더라. 굉장히 많죠. 그러면 김지명 작가께서는 중국 쪽 자료를 추적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자료라는 거는 이 교수들이나 역사학자들은 뭐가 쓰여 있기만 하면 또 자신이 그걸 발견하면 그냥 그 다른 건 쳐다도 안 보고 그것만 주장하거든요. 사료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료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수술하는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지. 중국이 우리를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쓴다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아프리카를 보고 쓰는 거지 그 아프리카 어떤 나라 입장에서 쓰진 않거든요. 자체적으로 생산해낸 자국의 역사서
이게 1번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없더라. 그게 하나도 없죠. 대신 그러니까 중국 시각에서 쓴 것들만 있더라. 그렇습니다. 게다가 중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국 말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고 나머지는 다 미개국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믿을수록 사료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왜곡을 하게 되는 아주 구조적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소설 쓰시면서 굉장히 힘드셨겠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러면 모든 뭐, 자료를 예. 비교해 가지고 비교, 중국 예. 자료 뭐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료들도 다 틀리거든요. 서로 다르죠. 서로 다 다르죠. 예, 예. 우리 한국 학자들도 다 달라요. 낭랑이 어디 있느냐, 평양이 어디 있느냐, 고조선이 어디 있느냐 가지고 100여의 학자가 있으면 100가지 학설이 있으니까요. 예, 참 비참한 일입니다만. 예. 그래서 그 모든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그 합리적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고조선 시대를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역사냐 신화냐 뭐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분명한 역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고 예. 그 근거가 이제 기록은 아니지만 예. 여러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구려의 유물들은 그래도 여전히 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그죠? 있죠. 예. 그 고구려 당시에 그 성곽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중국이 지금 이제 굉장히 서둘러서 예. 고구려 성곽들을 다 중국 성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우리가 과거를 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하나는 이제 기록을 믿는 기록이고. 거예요. 근데 기록은 중국의 기록이라는 것은 예. 다 자국 중심, 소위 얘기하는 춘추 역사관이죠. 예. 중국만 모든 것이 위에 있고 나머지를 다 이제 되게 그 깔보는, 그래서 그걸 채용하면 채용할수록 그 기록을 인용하면 인용할수록 리얼리티하고는 더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더 정확한 방법은 뭐냐 하면 유물. 역시 과학이죠. 예. 그러니까 역사의 과학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아르케올로지, 이 고고학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유물들을 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고조선은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깜짝 놀랄 만한 유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서요. 고조선이요. 예, 예. 그 단군이 뭐 몇천 년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라 고조선 유적지에서 나온 마차, 그게 우산까지 달린 그렇죠. 굉장히 고급 마차. 예. 그 마차 밖의 직경이 2m가 넘는 예. 그리고 굉장히 호사스러운 장치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마차도 발굴이 되고요. 그런 마차가 있었다는 얘기는 길이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고 길이 굉장히 크고 넓고 그러니까 도로망 사회 간접 자본이 그 정도 수준이 됐다는 것은 그 문명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엄청난데 이것이 중국이 역사 기록을 왜곡시켜 놓고 일본이 또 거기에 더해서 또 왜곡시켜 놓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예. 그 자신의 그 역사를 전혀 모르는 아주 그 이 뿌리가 없는 지금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저 일단 고구려 700년 역사를 개관해 주시면 고구려는 고조선을 이어받은 나라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언제를 시작으로 봐야 됩니까? 고구려의 시작을? 고구려의 시작은 이제 고조선이 오래 그 지속되어 오다가 예. 그 한무제 유철이 아주 그 고조선을 그 아주 대거 공격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고조선을 멸하고 그게 사군을 만들어 놓거든요. 예. 한사군. 낭랑의 한사군이라는 게 그거죠. 고조선이 멸망하고 그 식민 지배에 들어가면서 고조선에서 이제 이 나온 그 유민들이 만든 나라가 그 고구려, 네. 부여, 동예, 예. 옥저, 백제 다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고조선의 후예들이죠. 예. 그중에 특히 고구려가 이 고조선을 수복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그 시작 시점이 그러니까 그 고조선. 시점이 기원전 43년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 되는 거죠. 예. 예. 그 고구려가 고조선 멸망 후에 이제 고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봐야죠. 여러 다른 그러니까 나라들이 있지만 말씀하신 그 옥저, 부여, 뭐 궁예 이런 등등을 꼭 고구려가 또 다
하나로 통합하지 통일하죠.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광개토 예. 대왕 때 가서 완전히 통일하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아주 큰 왕이 미천왕입니다. 우리가 소위 을불이라고 알고 있는 미천왕. 소금장수 을불이라고 알고 있는 예. 그 미천왕이 이 고구려는 나라를 만들고 나서부터 계속 수건이 뭐냐면은 그 나라의 큰 정책이 어쨌건 이 중국을 쫓아내고 조선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고구려의 국시거든요. 예. 모든 왕들이 충실하게 그걸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윤이, 밀운이 이런 그 장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동천왕 때 중국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관구금의 역습을 받아가지고 네. 아주 비참하게 되고 그랬죠. 예. 그래서 고구려의 모든 왕들이 중국을 쫓아내고 서쪽으로 진격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는데 그 소금장수 을불, 그 미천왕이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네. 쫓아내고 한사군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 왕이 미천왕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고구려 일부의 시작은 미천왕 시절 미천왕 그때부터입니다. 예. 미천왕은 고구려의 몇 대 왕이죠? 고구려 15대 왕이죠. 예. 고구려는 그래서 맨 마지막 몇 대 왕까지 있는 겁니까? 그게 아마 28대 보장왕까지로 봐야 됩니다. 28대 보장왕. 예. 그 광개토 대왕은 몇 대예요? 광개토 대왕은 이제 미천왕이 15대고 예. 그다음에 16대가 고국 원왕입니다. 고국 원왕. 예. 17대가 이제 소수림 왕이고요. 소수림 왕. 예. 이 기억납니다. 예. 18대가 고국 양왕이거든요. 고국 양왕. 예. 그 19대가 이제 드디어 광개토 대왕이 탄생하는 거죠. 예. 그럼 미천왕부터 광개토 대왕까지 15대부터 19대 요 사이가 가장 고구려의 어떤 최전성기를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최전성기이자 가장 드라마틱한 시대이고 그것이 또 중국의 삼국지 그 무렵하고 겹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김진명 작가는 바로 요 시기를 다루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상 이제 중국이 이 나라에 건설한 최초의 식민지가 바로 한사군이거든요. 예. 한사군을 몰아내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구려 일부 완결하셔서 오늘 모셨는데 네. 일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뤘는지까지 얘기 들으니까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예. 내일 또 모셔서 예.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이번에 고구려 대하소설 일부 7권을 마무리하신 소설가 김진명 작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은 KBS 홈페이지와 모바일 콩, 다양한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무삭제 인터뷰 동영상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